안녕하세요. 나도 북튜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부터는 이 코너의 이름을 달리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책을 읽고는 있지만 제 삶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소개하며 낭독하는 것이 전부인데 북튜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책을 통한 제 삶의 변화들을 얘기하고 낭독하는 것이다 보니 오늘부터는 핫진의 북삼롱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발음이 쉽지 않죠. 삶을 변화시킨 책들을 나누는 공간, 뭐 이 정도로 해서 북삼롱이에요, 그죠? 보통은 북살롱을 많이 쓰는데 삶의 변화를 준 책들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 정말 발음이 쉽지 않네요. 북삼롱. 그래도 북튜버보다는 저는 쉽네요. 제가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2편에서 그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책은 환자의 명입니다. 환자의 명 책은 저희가 식단 해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제 유튜브 카테고리 핫진의 식탁에도 소개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알고는 있지만 제 삶에 적용시킬 수 없는 그러나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읽어봅니다. 바로 수면에 관한 내용인데요. 2023년 올해 3월이 되면 제가 출산한 지 4년이 지나지만 출산 이후 하루 4시간 이상을 숙면해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4시간이고 아마 실제 데이트는 더 나쁠 거예요. 6시간 이상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본 기억은 정확히는 2번. 기억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포함해도 3, 4번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저의 수면의 양과 질은 꽤 나쁜 상황이에요. 책을 보면 제 상태는 이미 죽음의 확률을 높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면으로 인한 고민이 요즘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읽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와닿을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앉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그러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상태 장애에 빠져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라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에게 요즘 새로 추가된 고민이 바로 비만입니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는 한다.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와중에 취미활동이나 유흥까지 즐기다 보면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왠지 잠이 많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당 오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끔찍한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수면 부족을 부추긴다. 정주영 회장이나 나폴레옹도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일화가 자극이 되는 반면 원하는 만큼 잠을 실컷 자는 생활 태도는 타인에게 큰 귀감이 되지 못한다. 잠을 줄이면 사회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데는 동의한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 통념의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더 건강할 수는 없다. 아니 그보다는 사람마다 체력과 체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권할 일은 아니다. 잠을 아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갑을 받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전해요. 2015년 CNN.com에 자거나 죽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사였다. 바꿔 말하면 수면 부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비교했는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처음에 이 내용을 볼 때 저에게 꼭 필요한 검사인 것 같아 검색해보니 혈액체 치료 간단히 알 수 있는 검사였는데 비용이 꽤 비싸서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받아보고 싶은 검사예요. 스트레스, 근심, 우울증 모두 만성적인 불면증 증상 중 하나다. 이들은 수면 부족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하다. 일주 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수면 시간은 물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불면증 환자 거의 전부가 삶의 스트레스가 높거나 최근에 근심거리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반대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수면 부족이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면 부족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3,000여 명의 의과대학 레지던트 1년차들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일반적으로 의과대학 레지던트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 한 달 중 24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5번 이상인 경우 레지던트의 피로 누적에 의한 의료사고 위험이 무려 7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도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깨있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9시간일 사이일 경우 인지장애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엄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깨어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어있을 경우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잠자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즐거운 놀거리, 일거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라고 표현할 만하다. 수면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거나 이제까지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이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뺀다. 미녀는 장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이 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이다. 스트레스는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 걸리지 않은 것이 없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해야 아침에 쌩쌩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빨리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저도 이 부분에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어 형광펜으로 진하게 칠해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수면책을 보면
몇 시 사이에는 꼭 자야 한다 또는 하루 8시간, 7시간 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수면 시간이다 보니 수면으로 인한 제 몸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대로라면 짧게 자도 개운하게만 잔다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저한테는 많은 위안이 되었던 문장이에요. 저는 고속 충전이 되는 핸드폰이었던 거죠. 근데 자꾸 중간에 충전기를 뺐다 끼웠다는 녀석 때문에 저의 경우는 4시간만 깨지 않고 잔다면 다음날 일정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단 10시 30분 전에 잠에 들었을 때 그랬고 11시간 넘어 잠이 든 날은 확실히 4시간으로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얼마나 깊이 자는가? 두 번째,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세 번째, 언제 자는가? 잠자는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 신생아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한다.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 중, 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성장, 면역, 두뇌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장기 어린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만 재우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그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떨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이상적일까? 수면은 몸을 재충전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만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여기 나오네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따라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본인의 체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다.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다. 밤늦은 시각에 깨어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되어 영양 결핍을 유발한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숙면이다.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파가 불안정하여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렐린은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하여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다. 제 상태를 기록한 기록지 같네요.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데 이제 곧바로 남편이 또 20일간 해외 출장을 가느라 핫지와 단둘이만 잠을 자게 되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수면이 필요한 사람은 안방에서 이제 서재로 나가서 분리수면을 통해 충전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독점 육아다 보니 피곤해도 핫지와 한 방에 자야 하는 시간에 20일을 보낸 거죠. 그러는 동안 숙면을 단 하루도 못하게 되었어요. 식단을 바꾼 지는 1년이 지났고 야식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밤에 뭔가를 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있던 거죠. 먹을 게 없어서 다행히 견과류 한 통만 먹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요. 와, 이때 제가 호르몬의 무서움을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거구나. 나도 모르게 손이 음식으로 간다는 거죠. 특히 야식을 거의 하지 않는 전데도 불구하고.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이 반드시 미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코티졸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근육을 파괴하여 기초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 지방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 부족 상태로 다음날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지속될 경우 아랫바가 나오고 조기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정 혹은 일이 되었던 즐거운 여행이 되었던 상관없다.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역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미국의 경우 2014년 한 해에만 5,500만 명의 이상의 환자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은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면제 판매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수면제 처방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환자들의 처방량 리스트를 보면 CDC가 발표한 4%라는 수치와 보고서의 결과는 전형적인 하향 보고라는 걸 알 수 있다.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놀랄 만큼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다. 전체 여성의 29%가 적어도 주중 몇 차례 종류를 막론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잡지사 프레이드가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14%는 매일 복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는 졸피뎀이다. 미국에서는 상품 브랜드명 MBN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한국에서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어 있던 수면제 중 하나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의약품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졸피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가 그렇다. 이들 약물을 수면제 용도로 장기 복용하는 환자 중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크다. 심할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수면 진정제의 한국어 어감은 온화하지만 영어로는 체면제라고 부른다. 약효 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졸피뎀 외에도 루네스타와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에스초피클론의 2014년의 매출이 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수면 진정제 시장의 규모는 방대하다. 그렇다면 이들 수면 진정제 효과는 어떨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수면제를 의지하게 된 환자들의 과정과 경험을 살펴보면 수면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수면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에는 차이가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패트릭 플러 교수의 설명이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한다. 수면 진정제는 이 중 한 가지의 화학작용에만 관여한다. 이는 당연히 뇌의 화학 신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서파 수면 상태에 빠져들지는 못한다. 졸피뎀 같은 최신 약물들은 많이 개선되어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작용이 존재한다. 극히 드물게 목류병이나 수면 중 음식을 먹는 수면 식이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두 정상적인 수면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들이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기면 상태가 가벼워 별 문제가 없거나 옆에서 볼 때 우스운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할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브로도 대학의 연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된 자낙스나 레스토리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개월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3개월 이상 처방을 받고 장기 복용을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위험은 84%로 증가한다. 가끔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 데니엘 크로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림 연구소의 비교 연구가 있다. 졸피뎀이나 레스토릴 복용자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 그룹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복용량 이상을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약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그룹은 연간 132 복용량이었는데 이 그룹의 암 발병률 또한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의 종류는 폐암, 림프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다양했다. 간혹 잠을 자기 위해 타이레놀 PM정이나 나이퀼, 베나드릴 같은 감기약을 먹는 경우를 본다. 이 약들은 해열제이지 수면제가 아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약물 남용이다. 늦은 저녁에 먹어도 약효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자정이 넘어서야 약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약효가 오전 9시까지 지속될 경우 커피를 마시고 체내에서 배출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피곤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타이레놀을 먹이는 비법 아닌 비법이라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는 약물 남용을 넘어 아동 학대이다. 멜라토닌.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가 멜라토닌이다. 1992년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그 효과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개인차가 큰 이유가 있다. 멜라토닌은 날이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시간 변화에 의한 광주기를 감지해서 생시활동의 일주성 그리고 연주성 등 생체 리듬에 관여한다. 초저녁에 잠이 쏟아질 때 버티다가 그 시간을 넘기면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멜라토닌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을 보면 인간은 야행성이 아닌 주행성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파리에 갔을 때 동물들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동틀 무렵이다. 해가 뜨면서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간도 원래 이와 같았다. 하지만 요즘은 해가 떨어져도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값싼 전기료 덕분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해가 지면 곧바로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마땅한데 전등불 덕분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늦은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다. 빛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시에 사는 매미가 밝은 빛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우로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한 멜라토닌 결핍인 경우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멜라토닌만은 아니다. 다른 복잡한 원인에 의한 불면증이라면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 따라서 누구는 멜라토닌 효과가 좋은데 누구는 별 효과가 없다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 멜라토닌 수치의 저하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수면장애는 또다시 2차적으로 인지저하 가속화, 심혈관 질환, 대사질환 등을 유발한다. 멜라토닌이 낮과 밤의 사이클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 혹은 특정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혈당 상승과 같은 만성질환은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멜라토닌이 건강한 사람의 수면 습관과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궁금한 것은 멜라토닌이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한 발 더 나아가 수면장애 부작용을 유발하는 처방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멜라토닌은 이 시험을 그떠니 통과했다. 멜라토닌 섭취가 혈압약의 부작용에 의한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3주 경과 후 매일 2.5mg의 멜라토닌을
보충받은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길어졌고 하루 36분이 늘었다고 하네요. 잠에 빠져드는 시간도 짧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분 이하로. 또한 숙면을 취하는 비율도 비교 그룹에 비해 7.6% 높게 나타났다. 암 환자들 중 스트레스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불면증에 시달릴 경우 역시 멜라토닌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기 유방암 생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하루 3mg의 멜라토닌을 섭취한 여성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멜라토닌은 폐경기 여성에게 흔한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데 하루 5mg의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때 건강한 폐경기 여성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중 감소 효과도 보고되었다. 체중 감량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 질환들 문제들도 개선한다. 수면 유도를 위해 자낙스와 같은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이 약물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자낙스와 같은 알프라졸람 계열의 약물들은 야간 멜라토닌 상승을 현저히 억제함으로써 자연적인 수면을 취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때문에 약물 의존성이 발생한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의 벤조디아핀 약물 의존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멜라토닌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요즘 그 건강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저도 닥터조, 그러니까 건강한 이야기, 닥터조의 건강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번 주 수업에서 이 멜라토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5g을 먹어도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멜라토닌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세로토닌, 숙면과 관련해 멜라토닌만큼이나 중요한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다.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가 타깃으로 삼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선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립토판을 필요로 한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것 외에도 생리전 증후군이나 습류 근육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안증, 탄수화물 식탐, 술 마신 뒤 숙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그리고 B6를 체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아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타민 B6와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 복합체를 먹고부터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카모마일, 차도 도움이 되고 사리염에 족욕이나 목욕을 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초들로는 길초근, 아슈와간다, 시계초 등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며 책 읽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파공해다. 그리고 SNS도 한몫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내려놓고 종이로 된 인쇄물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빛이 나오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 이는 뇌 활동 증가로 이어져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종이에 인쇄된 책을 읽으면 잠이 더 잘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멜라토닌 수치는 빛과 반대로 오르락내리락해서 저녁 시간에 집안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하는 집에서는 일찍 소등해서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조명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잠은 어둠 속에서 자야 한다. 잠자는 동안 낮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낮 시간 동안의 뇌 기능과 컨디션이 영향을 받는다.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숙면을 취하기라 쉽지 않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편안하게 잠에서 깨는 경우도 주말에나 가능한데 심지어 그런 주말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알람 소리를 이겨내고 힘들게 잠에서 깨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 사용하다 보니 우리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번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인 수면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제가 4시간 이상 숙면을 하게 되는 날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숙면에 관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하친의 북삼롱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